함께봐 TV.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모여 투자와 회계를 공부하는 함께봐 TV입니다. 회사가 만든 제품이 너무나도 잘 팔려요. 제품의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많은 제품을 찾는데,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제품을 만들 때는 공장도 있어야 되고 기계장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인기가 있다고 해서 한없이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제품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공장을 크게 지으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대출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다른 말로는 차입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빌린 돈을 차입금이라고 부른다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빌린 돈만으로 공장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땅값도 비싸고 기계장치, 기계도 살려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빌린 돈만으로 공장을 지키기가 힘들어서 회사는 큰 결심을 해요. 주주들에게 투자 좀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때 주주들에게 돈을 더 투자 받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해요. 증자는, 증자에서 증은 증가한다 할 때 증이에요. 증가한다. 자는 자본금의 자예요. 그래서 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을 증자라고 해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증자. 따라서 유상증자는 주주들에게 돈을 더 투자받아서 자본금을 늘리는 거예요. 자본금은 저번 시간에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따로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즉 자본금은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를 자본금이라고 하고, 즉 발행주식수의 액면가를 곱하는 게 자본금이라고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분들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래요. 회사가 설립할 때 액면가가 5,000원이고 발행주식수가 6만 주라고 가정을 해요. 설립했을 때 처음. 그러면 회사의 자본금을 어떻게 되죠? 계산하죠? 6만 주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5,000원. 자, 우리가 이렇게 해요. 자, 6만 주, 즉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이걸 곱하면 이게 자본금이에요. 그래서 3억이 자본금으로 딱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잉여금 뭐라고 했죠? 회사가 장사를 해서 손익계산서에 매출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빼고 해가지고 이익이 남은 게 당기순이익을 계속 누적시킨 거라고 이제 누적적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여기다 플러스하고 더하고 해서 몇 년 동안 당기순이익이 뭐예요? 여기가 쌓여 있는 게 잉여금이라고 있어요. 잉여금, 쌓여 있는 이익이 계속 쌓아놓은 거예요. 이때 공장을 더 크게 확장하려고 뭐래요? 유상증자를 해요. 처음에 이 차입금 가지고 지금 현금이 지금 막 이거 하다 보니까 어때요? 5억밖에 없어요. 지금 매출 채권도 있고 재고자산도 있고 사고 유형자산, 이게 이제 공장이라든지 그런 거예요. 이게 있는데 11억이 있어요. 이걸 더 확장을 하려고 해요.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유상증자를 해요. 유상증자는 주주들에게 우리 돈 필요하니까 좀 투자 좀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유상증자는. 현재의 회사의 주식 가격은 6만 원이에요. 6만 원. 이 회사는 6만 원 한 주를, 주식 한 주를 지금 현재 6만 원에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6만 원에 한 주 가격이 6만 원이에요. 그러면 유상 증자할 금액은 6억 원이라고 해요. 6억 원. 6억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몇 주를 더 발행해야 돼요? 6만 원이니까 한 주가, 이게 6억 원이 되려면 만 주를 더 발행해야 되죠. 만 주? 그럼 6억 원이 되잖아요. 6만 원 곱하기 만 주면 6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6만 원 곱하기 만 주는 6억 원이죠. 6억 원. 6억 원이에요, 이게. 6억. 그래서 만 주를 더 발행해야 돼요. 자, 이때 자본금은 이 발행주식수 만 주에다가 액면가를 곱한 게 자본금이라고 했어요. 액면가. 그러면 5천만 원이 자본금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6만 원의 주식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6만 원과 이 액면 가격 5천 원의 이 차이 금액이 있죠. 6만 원과 액면 가격 5천 원. 이 차이 금액에 발행 주식수를 곱한 게 뭐냐면 5억 5천만 원인데, 이것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요. 즉 뭐냐면 자본금을 초과해서 발행하는 게 자본금을 초과해서 발행하는 것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5억 5천만 원이에요. 5억 5천만 원.
용어가 어렵죠?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에 포함이 돼요. 즉 뭐냐면 자본 잉여금이 범위가 더 넓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호랑이는 동물이다. 그러면 동물이 훨씬 더 넓죠. 그러면 동물은 호랑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호랑이는 동물이다. 이 말은 맞지만 동물 안에는 사자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즉 동물에 포함되는 게 자본 잉여금이 호랑이는 주식 발행 초과금. 즉 자본 잉여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 잉여금은 또 자본에 포함이 돼요. 이 자본이 더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자본이 가장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 그 다음에 이 자본 잉여금 안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 즉 유상 증자를 하면 자본이 증가해서 부채 비율이 낮아져요. 부채 비율은 뭐라고 했어요? 부채 저번 시간에 배웠죠? 부채 비율은 뭐라고 했어요? 부채 비율은 부채를 뭘로 나눠요? 자본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자본. 그쵸? 자, 아까 여기서 우리가 자본금이 5천만 원이라고 했죠. 5천만 원. 이거 5천만 원. 3억에서 어때요? 5천만 원이 증가했죠? 3억 5천만 원. 그쵸?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5억 5천만 원이라고 했죠. 5억 5천만 원 자본잉여금. 5억 5천만 원이 증가했죠. 여기는 없었잖아요. 그쵸? 자본금과 이익잉여금만 있었는데 5억 5천만 원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 자본은 어때요? 자본은 지금 처음에 우리가 6억 원을 증자했다고 해요. 증자. 그쵸? 증자라는 것은 자본이 증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본금이 증가하는 건데 6억 원이 증가했어요. 6억 원이 증가했다. 그래서 뭐예요? 자본은 13억에서 19억으로 6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쵸? 자, 그럼 이때 부채 비율은 뭐예요? 이때 부채 비율은 지금 자본이 13억 분의 자 5억이잖아요. 이때는 5억 나누기 13억. 그렇죠? 자, 그러면 부채 비율은 5억 나누기 13억 하면은 곱하기 100 하면 여기다 곱하기 보통 이제 100 하자요. 곱하기 100 하죠. 100 하면 38.64%예요. 38% 부채 비율이. 근데 자, 여기는 한번 해 볼까요? 여기는 부채가 5억이죠. 5억 분의 19억 자본 곱하기 100 하면 어때요? 5 나누기 19 나누는 거예요. 곱하기 100. 5억에서 19억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26.3%예요. 26.3%. 자, 여기는 뭐예요? 부채 비율이 38%였는데 여기는 26%까지 낮아졌어요. 부채 비율이 낮아졌어요. 그렇죠? 부채 비율이 낮아져요. 그렇지만 회사의 이익을 나누어 가져야 될 이게 주식수가 늘어났죠. 아까 6만 주였는데 지금 뭐예요? 만주가 더 늘어나서 7만 주가 됐어요. 7만 주. 그러면 이때에는 6만 주였잖아요. 6만 주. 그쵸? 주식수가. 그래서 만약 회사가 장사를 해서 이익이 만약 당기순이익이 5억이 났다. 그러면 한 주당 이익이 5억이면 한 주당 6억이 났다 해요. 6억이 계산하기 편하게 6억이 났다. 그러면 한 주당 이익이 뭐예요? 만 원이잖아요. 만 원. 그렇죠? 한 주당 만 원씩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 주주들이. 근데 7만 주로 했어. 근데 6억이 났어요. 6억. 그럼 어때요? 6억에서 나누기 7만 주 하면은 한 주당 한 8,500원밖에 못 나눠 가져요. 8,500원밖에. 그렇죠. 8,570원. 그래서 원래 6만 주일 때는 만 원씩 나눠 가졌는데 이때는 8,500원씩밖에 못 나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면은 한 주당 이익이 줄어들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주주한테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는 유상증자한 돈으로 공장을 확장해서 장사를 잘해야 돼요. 유상증자는 보통은 왜 그러냐면 이익이 한 주당 나누어 갖는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안 좋게 생각하지만 성장하는 회사가 공장을 필요해서 유상증자하는 건 좋게 생각. 왜냐하면 공장을 지어서 더 많은 이익을 여기도 공장을 만약 지금 현금이 우리가 6억이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5억에서 11억까지 6억이 증가했어요. 그쵸? 6억이 증가. 이 증가한 6억으로 공장을 짓는 거예요. 공장을 더 기계장 치면 여기서 6억만큼 더 치면 이게 이제 한 17억 되겠죠. 나중에 이거 빼지고 그러면 이 공장을 가지고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이익이
6억이 아니라 이익이 갑자기 10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1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이익이 더 왜 공장을 지어서 더 많은 제품을 팔면 그러면 어, 7만 주라고 하더라도 10억 나누기 7만 주 하면은 뭐예요? 8천 원이 아니라 14,000원씩 나눠 14,000원씩 14,200원씩 나눠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만 원씩 나눠 가졌는데 여기는 14,200원씩 나눠 한 주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이렇게 공장을 짓기 위해서 하지 않는 뭐 자금이 부족해서 유상증자 하는 것은 나쁘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회사가 막 성장할 때 공장 막 물건이 잘 팔려가지고 공장을 더 지으려고 하는 유상증자는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상증자에 대해서 오늘 배웠어요. 우리가 보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유상증자할 때 어때요? 만주가 유상증자를 더 발행하면 만주 곱하기 액면가만큼은 자본금으로 5천만 원 증가했죠. 거기다가 나머지 주식의 가격과 액면가의 차이 금액만큼 5억 5천만큼은 초과한다고 해서 자본금을 초과한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데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라서 자본잉여에 포함돼서 5억 5천 이렇게 증가하죠. 이 자본잉여금은 자본에 또 포함이 돼요. 그렇죠?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다 포함이 돼서 자본금 3억 5천, 이익잉여금 5억 5천, 자본잉여금 5억 5천, 이익잉여금 10억 해서 19억이 되는 거예요. 자본이 이게 세 개가 다 플러스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되고 그래서 어때요? 유상증자를 하면 부채 비율은 낮아진다. 부채 비율은 낮아지고 그게 뭐예요? 주식수도 증가되죠. 주식수가 증가되니까 뭐예요? 회사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났을 때 나눠 가져야 될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주당 이익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만약 이 현금을 가지고 증가된 이 현금을 가지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6억이 증가됐잖아요. 6억을 증가했기 때문에 현금도 6억만큼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이 현금을 가지고 공장에다 투자를 해서 장사를 더 잘하면 어때요? 이익이 늘어나니까 나누어 가져야 될 이익도 늘어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는 보통의 유상증자는 나쁘다. 그렇지만은 막 성장해서 회사 공장이 막 필요해요. 그래서 막 인기가 좋아 제품이. 그래서 하는 유상증자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유상증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